자,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제1권의 제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뭐냐고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대체 뭘까요? 무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레시피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할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질문만큼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그리고 모두가 던져온 질문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말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놨을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우리가 그걸 알든 모르든 간에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가 보기에 행복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고요.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아주 명확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레시피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행복이 뭔지 정의부터 딱 내리고요. 그가 생각한 핵심 청사진을 한번 본 다음에 행복을 만드는 바깥의 요소, 그리고 우리 안의 요소는 뭔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운과 덕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 있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질지, 점심은 뭘 먹을지, 누구랑 시간을 보낼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국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하는 노력 아닐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행복의 핵심 설계도 그 청사진은 과연 뭘까요? 그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맞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4가지 행복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제시한 4가지 정의가 바로 이건데요. 첫째, 그냥 번영이 아니라 덕을 갖춘 번영. 둘째는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삶. 셋째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누리는 최고의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몸과 재산을 잘 지키고 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 4가지가 바로 그의 행복론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행복을 구성하는 첫 번째 재료들을 살펴볼까요? 바로 외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자신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 좋은 친구들, 돈,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은 평판 같은 것들이죠. 첫 번째 외적 요소는 바로 좋은 가문.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일까요?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할 수도 있지만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덕이나 부, 아니면 다른 뭔가로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행복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친구에 대한 그의 정의는 정말 현실적이고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나한테 좋다고 믿는 일을 해주려고 애쓰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런 진정한 친구를 곁에 많이 두는 것이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될 외적인 조건이라고 봤습니다. 부, 즉 돈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꽤나 섬세합니다. 그는 부를 그냥 하나로 퉁치지 않고 2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땅이나 사업체처럼 계속해서 소작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부. 다른 하나는 멋진 집이나 예술품처럼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향유하는 부. 이 둘을 딱 구분한 거죠. 평판도 마찬가지로 2가지로 나뉩니다. 명성이라는 건 그냥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명예는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에요.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대가로 주어지는 상장이나 훈장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외부에서 얻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겠죠? 이제 행복의 2번째 재료, 바로 내적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아름다움, 힘처럼 오롯이 나 자신에게 속한 것들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요, 훌륭한 자녀를 많이 두는 것, 건강한 몸과 아름다움, 그리고 뛰어난 힘과 운동 능력, 마지막으로 고통 없는 평온한 노년 같은 이런 내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가 정말 재밌는데요. 놀라울 만큼 실용적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얼굴, 멋진 몸매가 아니고요. 각 나이대에 맞는 기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청년일 때는 달리기나 운동 시합을 장할 수 있는 몸, 그게 아름다운 거고요. 장년기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늠름하고 위험 있는 모습, 그리고 노년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할 만큼 튼튼하고 고통스러운 변형이 없는 몸, 바로 이걸 아름다움이라고 본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건강에 대한 정의는 아주 명쾌하고 실용적입니다. 그냥 아픈 데 없이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건강이라는 거죠. 그렇죠. 좋은 삶이라면 마무리도 좋아야겠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한 노년이란 타고난 신체적인 건강함에 약간의 행운이 더해져서 고통 없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맞이하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했습니다. 자, 이제 행복이라는 그림을 완성할 마지막 두 조각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행운이고요. 다른 하나는 행복의 핵심이면서도 또 별도로 다뤄지는 덕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합리적인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좋은 일의 원인. 예를 든 게 아주 생생한데요. 전쟁터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바로 옆 사람은 맞고 나는 운 좋게 빗나가는 거. 이런 게 바로 행운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덕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행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면서도 그게 정확히 뭔지에 대한 정의는 다른 책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하고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만큼 이 덕이라는 게 다른 요소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행복의 거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든 재료들을 종합하면서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이런 내적인 요소들과 외적인 요소들을 모두 가진 사람은 완전히 자립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외에 더 가질 것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레시피의 재료들이 모여서 행복의 핵심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립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자,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생각하는 행복의 재료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행복 레시피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있나요? 이 고대의 목록과 한번 비교해보면서 나만의 행복 레시피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지 않을까요?